안녕하세요. 중등쌤 튜버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5주 프로젝트, 오늘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행평가 만점 전략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지필평가 만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중간, 기말고사 요걸 떠올리시면 되겠죠? 듣기와 말하기부터 출발해서요. 다음 시간에 문법,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독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출발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니까요, 반가운 말이 있습니다. 지필평가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영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영역이요? 듣기와 말하기가요. 실제 언어를 배우고, 즉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도 듣기와 말하기일 겁니다. 그런데 시험과 관련돼서는 이 부분이 가장 쉽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듣기와 말하기 문제는 다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이 시험을 출제할 때요, 여러분들의 예상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60점에서 70점 사이를 잡는데, 시험에 보면 문법 그리고 서술형 이런 거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쉽게 낸다 하더라도 문법과 서술형에서 감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평균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 듣기와 말하기 부분을 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듣기와 말하기 부분은 핵심 표현만 깔끔하게 암기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필평가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관련된 부분들 확실하게 공부해서 이 부분은 다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에서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 대표 유형 좀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주목하실 건요, 대화의 빈칸이 뚫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빈칸이 뚫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대화의 빈칸, 왜 여기다가 빈칸을 뚫어놨을까? 요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실 겁니다. 밑줄 친 표현과 같은 의미인 것은, 이 유형을요, 좀 변형을 하게 되면, 밑줄 친 표현과 바꿔 쓸 수 있는 거, 밑줄 친 표현과 바꿔 쓸 수 없는 거, 이런 문제가 또 대표적으로 출제됩니다. 세 번째 가볼게요. A부터 D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도록 배열한 것은, 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교과서 대화문 중에서요, 특히 4문장짜리 대화 있습니다. A, B, A, B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얘네는 배열하는 문제로 출제되기가 굉장히 쉬우니까 특히 이런 대화문일 경우에는 배열을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긴 대화에서 중간에 4문장을 딱 떼놓고 배열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열하는 것도요, 그냥 아무 부분에서나 배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배열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이따 고민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 일치 문제는 듣기든 말하기든 독해든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고 대화나 글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건데, 해결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유형이 나온다는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겠죠. 듣기와 말하기에서 출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도 정리했습니다. 자, 실제로 대화가 어떻게 이런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단원별 핵심 표현 2개를 확실히 암기하면 된다라는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는데, 각 단원별로요, 핵심 표현이 2개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암기해 주시면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단 핵심 표현과 유사한 비슷한 표현까지는 함께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대체로 학교 선생님께서 유사 표현을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그 교과서에 관련된 평가 문제집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 좀 한 권 정도는 갖고 계시면서 푸실 텐데 거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표현 2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유사 표현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된다. 샘플 볼게요. 여가 활동 묻기와 정보
묻기가 있습니다. 여가 활동을 물었으면 그에 대한 답도 당연히 같이 있을 것이고요. 정보를 물었으면 정보에 대한 답도 같이 묶여 있을 겁니다. 샘플 볼게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너는 보통 뭐 해? 여가 시간에? 여가 시간에 보통 뭐 하냐고요? 여가 활동을 물었죠?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겠네요. I usually listen to music. 나는 보통 음악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보고 그냥 해석만 하고 단순히 넘어가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여가 활동을 물었습니다. 얘는 여가 활동 묻기에 대한 답인 거죠. 아까 빈칸 완성 문제 나오다 그랬습니다. 빈칸은 아무 곳에나 뚫리는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을 묻고 답하는 이 문장에서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혀 관련 없는 문장들에서 빈칸이 뚫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 문장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면 빈칸 뚫리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가 활동 묻기를 보고 여기에 빈칸이 뚫려져 있다. 예를 들어서요. 그냥 A에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가 활동 답하기를 보고 여가 활동 묻기라는 문장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B에 빈칸이 뚫어져 있으면 여가 활동을 물었으니까 그에 대한 답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정보 묻기로 가볼게요. What kind of music do you listen to? 어떤 종류의 음악을 do you listen to? 너는 듣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듣는지 이에 관한 정보를 묻고 있는 거죠. 답이 이렇습니다. I listen to classical music. 나는 고전 음악을 들어. 어떤 종류의 음악, 고전 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묻고 답하기. 만약에 A에 빈칸이 뚫어져 있다면 B의 대답을 보고 A의 빈칸을 채우는 건데 이 빈칸도 아무 곳에나 뚫리는 것이 아니라 여가 활동 묻고 답하기, 정보 묻고 답하기 이와 관련돼서 뚫린다는 겁니다. 핵심 표현 두 가지 각 단원별로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고 유사 표현까지 함께 암기한다. 한번 또 대화문을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인데요. 수빈,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수빈아, 너 여가 시간에 보통 뭐 해? 이거 핵심 표현이 되겠죠. 이거 여가 활동 묻기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I exercise outside. 나는 밖에서 운동해. 이거 핵심 표현이라고요. What kind of exercise do you do? 어떤 종류의 운동을 너는 하니? 정보를 묻고 이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I play badminton with my brother. 나 내 형하고, 나 오빠겠네요. 여학생이니까요. 내 오빠하고 배드민턴 쳐. I'm on the school's badminton team. 나 학교 배드민턴 팀에 속해 있잖아.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Andy? 자, 이번에는 앤디한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보통 여가 시간에 뭐 하는데? 자, 앤디가 수빈이한테 여가 시간에 뭐 하는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지 이렇게 묻고 답하는 대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반대로 갑니다. 같은 패턴이 나오겠다는 거 예상해 볼 수 있겠죠. I like watching movies.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이와 관련돼서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답까지 봐야겠죠. I like action movies. 나는 액션 영화 보는 걸 좋아해. They are fun. 재밌거든. Oh, I sometimes watch action movies too. 나도 또한 가끔 액션 영화 보는데. Why don't we go see an action movie this weekend? 자, why don't we라는 것은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 why don't we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은요. 언제나 중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핵심 표현은 빨간색입니다. 영어 활동 묻고 답하기 그리고 정보 묻고 답하기예요. 그런데 비교적 긴 대화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될 핵심 표현 중에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를 치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표현들은 시험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why don't we, why don't you 이런 것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은요.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최우선 표현 중에 최우선이에요. 시험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Why don't we go see an action movie this weekend? 자, 이번 주말에 우리
액션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제안하고 있어요. 제안과 관련돼서도 비슷한 표현들 있습니다. 이것도 필수적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안했더니 물론이야.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이런 말은 빈칸이 뚫릴 수도 없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문제를 출제하는데 핵심 정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의 내용을 묻는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아야겠지만 적어도 이 빨간 줄 쳐져 있는 거, 선생님 죄다 빨간 줄 쳐져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런데 이 앞에 패턴과 뒤에 패턴이 중복될 뿐인 거죠. 그러면 이게 대화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여가 활동 묻고 답하고 정보 묻고 답하고 거기에 제한하기 표현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대화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험과 관련이 된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장이 시험과 관련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여가 활동 묻고 정보 묻고 여가 활동 묻고 정보 묻고 제한하기와 관련된 표현.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때는 이 노란색이 핵심인데요. 원래는 이걸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너무 뻔해요. 그래서 조금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가르치고 시험 문제에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표현들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느냐, 어느 정도 선까지 가르쳐주느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실제로 인천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하는 학교의 시험 문제를 제가 실제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어떻게 출제되는지. 방금 보셨던 대화입니다. 문제 3개가 함께 묶여있네요. 첫 번째. 대화가 자연스럽도록 A, D를 알맞게 배열한 것은 긴 대화의 중간 부분을 딱 떼다가 순서를 막 바꿔놓고 이거를 제대로 배열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빈칸 뚫어져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빈칸인데 아무 곳에나 빈칸에 뚫리진 않는다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건 여가 활동 묻고 답하고 정보 묻고 답하고 이게 핵심이긴 한데 좀 어렵게 내는 학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르쳐주고 분명히 가르쳐줬을 겁니다. 언급도 안 하고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핵심적인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가르쳐준다? 시험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관련된 표현들을 기억하셨고 암기하셨다면 이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요.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 내용 파악만 되면 주제는 금방인데 문제가 이거죠. 주제는 다 이해는 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데 선택지가 영어로 나왔는데 이 선택지를 해석을 못하면 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영어 문장 해석 공부를 꾸준히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여기는 단어, 문법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로드맵 잘 짜드렸으니까 좀 차근차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제로 풀어볼까요? 자, 아까 봤던 내용이고요. 대화만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순서만 좀 맞춰봅니다. 어떤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정보 묻기지요. 그럼 정보 답하기가 연결돼야겠네요. 어떤 종류의 영화니까 I like watching movies는 아니고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도 아니고요. I like action movies, they are fun. 이게 맞겠네요. 나 액션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A하고 A가 묻기고요. D가 답하기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그러면 B와 C 볼까요? I like watching movies.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여가 시간에 너 뭐해? C가 여가 활동 묻기고요. 그에 대한 답이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와 B의 순서가 되겠네요. 그러면 A, D, C, B가 연결된다는 건 짝꿍은 알았습니다. 여가 활동 묻고 답하기, 정보 묻고 답하기.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 나와야 될까요? 어느 짝꿍이요? 너 보통 여가 시간에 뭐해? 나 영화 보는데. 어떤 종류의 영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C,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A, D가 나중에 순서로 이렇게 배열이 되면 되겠네요. 대화의 배열 문제도
그냥 아무 곳에나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핵심 표현이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는 보겠습니다. I sometimes watch action movies too. 나도 액션 영화 보는데 가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sure, 물론이래요. That sounds great.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때 sounds는요. 감각동사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얘가 소리란 뜻이 아니고요. 뭐뭐처럼 들리다라는 동사로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아주 좋게 들린다. 즉 좋은 생각이란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이 좋다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분석하면 4개는 같은 말이고 하나는 다른 말이라는 거죠. Let's go, 가자,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hall we, 뭐뭐 할래,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죄송합니다.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How about ing 또는 what about ing도 역시 제안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나머지 뒷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러 가자.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러 갈까?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러 가는 건 어때?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밑에 보니까 Why do you like? 넌 왜 이번 주말에 액션 영화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핵심 표현들 정리해 준 걸 좀 잘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 표현, 요 핵심 표현과 실제로는 좀 동떨어져 있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치고 얼마나 강조해서 가르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 대화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얘네들 뭐 얘기하고 있었죠? 정보 묻고 답하기, 여가활동 묻고 답하기, 정보 묻고 답하기 이런 거 했었잖아요. The best way to learn to play badminton. 자, 최선의 방법입니다. 배드민턴 치는 법을 배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요? 전혀 관련 없죠. The most popular sports in the country. 자, 그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The most favorite sports team at their school. 그들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요? 전혀 관련 없는데요. The most popular action movies this year. 올해의 가장 인기 있는 액션 영화요. The most favorite activities in their free time. 그들의 여가 시간에 하는 가장 좋아하는 활동들입니다. 여가 활동 묻고 답하는 것이 되겠죠. 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묻는 내용이 이어진 거고요. 핵심은 여가 활동입니다. 맞나요? 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핵심 포인트에서 다 출발하는 겁니다. 여가 활동 묻고 답하기와 관련된 표현들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관련 표현 함께 암기해 주셔야겠네요. 그와 관련돼서 빈칸도 뚫리고 순서도 맞추고 내용, 주제 파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생뚱맞은 것들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와 말하기 어렵게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도 이 부분만 적극적으로 공략해도 최소한의 점수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기보다 일단 쉬운 걸 통해서 점수 확 잡아두시고 그리고 남은 어려운 문제들, 시험 문제들, 내용들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니는 학교에서 어떻게 출제됐는지 인터넷 사이트만 들어가면요. 그 기출문제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보시고 핵심 표현과 문제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분석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들 댓글란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예고합니다. 지필평가 만점 전략 문법편이고요.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가장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를 결정지어주는 핵심 영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공부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 학교 딱 꼽으면 안 되겠고요. 셋 중에 한 군데의 시험 문제를 제가 2개를 가져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얼만큼 비중이 많은지 그리고 얼만큼 어렵게 출제가 되고 학습 내용과 얼만큼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아 문법 공부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시험은 저렇게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